그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안과 우울로 덮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잘 모르겠는데 우울해요. 불안이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잘 생각해보면 단순한 불안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진짜 불안한 건지 불안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건지를 좀 객관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크릿 토킹 순서죠.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해서 너무 우울해요 라는 사연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걱정이 원래 많았는데 프로 걱정러라고 하죠. 예, 사람들마다 이제 불안도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쵸. 타고나는 차이가 있고 성장 배경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불안을 느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뇌에서 필요한 기능이 불안을 감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쵸.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도가 낮았던 사람들은 과거에 생존을 못했었을 다 거예요. 도태됐죠. 예, 네. 그 불안을 이제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죠. 지나치게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거나 혹은 이만큼만 걱정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는 분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울,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불안, 걱정,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해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런 외부 활동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하면서 재밌는 게 인테리어 시장이 활성화되고요. 집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죠. 한 1, 2년 전에 처음 들은 단어인데 플랜테리어라고 들어봤어요?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하고 인테리어가 합쳐져가지고 나무 혹은 식물들을 집안에 배치하고 그 식물을 키우는 그 식물로서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이런 플랜테리어가 또 유행을 하고 있고요. 생명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불규칙하니까 못 키우는 건데 사실은 식물은 이제 그런 게 네. 가능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정신세계의 어원이었죠. 신세계, 영화 신세계에 나오죠, 영장면. 그 최민식 씨와 친구 그 경찰 꽤나 높은 간부 네. 그분도 난을 반려식물로서 엄청나게 애지중지 키우죠. 최민식 씨가 장난치다가 난 부러뜨려고 몰래 돌려놓잖아요. 숨기고 하는 사람한테 질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식물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저희가 사연을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과 걱정으로 가득해 너무 우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너무 불안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는 데다가 불안이 시작되면 숨 쉬는 것도 불편해질 정도입니다. 처음엔 밖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코로나 블루인가 했는데 그러기엔 불안함이나 우울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회사 일이나 인간관계나 매사에 잘할 수 있을까?가 저를 언제나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의식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당장 일어난 것처럼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지속이 돼요. 한 번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가족에게 숨기려다가 결국 털어놓았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달래줍니다. 그러면 며칠은 괜찮아져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은 상태마저 불안한 건지 자꾸 스스로 불안할 만한 일들을 일부러 생각하면서 더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이나 걱정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부터 불안을 쉽게 느끼시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예기 불안이 굉장히 크시고요. 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범불안장애라고. 네, 말 그대로 매사 모든 것에 대한 불안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불안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이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불면이라든지 현대인들 가장 많은 근육통, 뒷목과 그렇죠. 날개죽지 있는 데 있는 근육통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통. 네. 구토 혹은 뭐 배탈, 설사 뭐 이런 것들 신체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이제 불안장애인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도 긴장도 높은 분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과거에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미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감당이 되는 정도였다가 아마 이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이제는 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좀 올라와서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한 2주가 넘어가고 한 달이 지속이 되면은 병이라고 일단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상생활에 내가 장애가 되는 정도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불안까지 올라와 있다. 이러면은 빨리 가까운 정신과에 가셔서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을 일단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불안도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불안을 더 가속시켜요. 이제 악순환이죠. 불안하니까 뭘 못하겠는데 뭘 못하고 있으니까 또 더 불안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밖에 나가셔가지고 햇볕 쬐면서 걸으시면서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게 뭐냐, 감정 일기를 쓰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앞 단계에서 뭘 하시는 게 좋냐면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요 라고 하지만 불안하게 만들어진 이면의 감정을 잘 못 건드리고 못 보고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괴롭히게 해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괴롭혀야 되는 어떤 결과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안 보려고 하고 모른 척 하고 싶거든요. 그 감정을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네이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아, 내 감정이 이렇구나.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 불안도가 많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꽤나 많은 분들이 감정이 분화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요. 갓난아기는 좋고 싫고밖에 없거든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감정이 분화가 되게 되는데, 이 감정의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안과 우울로 덮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잘 모르겠는데 우울해요. 불안이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잘 생각해보면 단순한 불안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나는 다른 감정을 느끼는데 내가 잘 분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는 그걸 그냥 우울 혹은 불안이라는 걸로 뭉뚱거려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느껴버릴 가능성이 꽤나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불안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건지를 좀 객관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우울과 불안은 항상 악순환을 돌면서 같이 가요.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매사에 불안도 긴장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고 사사건건 수많은 것들에서 다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까지 찾아왔고, 그래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 반드시 우울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단 이 불안도 긴장도를 낮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약물 치료를 해서라도 이걸 좀 낮춰놔야 그 다음에 이제 양재용 원장이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불안이라는 게 생존기제라고 그랬잖아요.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반응이 투쟁 혹은 회피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봐서 내가 만만해 보이면 가서 덤벼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튀고, 근데 불안도 긴장도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돼요. 프리징, 얼어붙어 버려요. 스스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하시되, 만약에 그게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해서라도 이 불안을 좀 낮춰놓은 상태가 되어야 이제 그 다음 액션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까운 병원을 가서 정확한 진단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치 선생님하고 함께 상담을 하면서 좀 가이딩을 받아가며 양재용 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쟁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데, 사람이 이제 회피를 하게 되죠. 불안도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투쟁을 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 회피하는 선택을 할 때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사람을 살찌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울해지면 더욱더 다음번에 투쟁을 못하게 되겠죠. 코티솔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회피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쪽이 계속 더 개발이 돼요. 그리고 뇌는 생략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갔던 길을 그냥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뇌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도전이나 투쟁을 더 많이 해보려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무릅쓰고 내가 투쟁해버릇 해야지 DHEA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내가 그 다음번에 더욱더 잘 투쟁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 발달 과업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때는 친밀감이라는 걸 형성을 해야 돼요. 그 이후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생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아이를 양육하시는 게 생산성이 될 수 있고요. 회사를 꾸려가시는 분들은 내 회사를 키워나가시는 게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뭔가 생명을 내가 키우는 작업, 내가 생산적인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식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가 삶을 허투루 살고 있지 않구나, 스스로를 안심시키게 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기본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물 혹은 뭐 식물과 애착 관계를 만들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려주게 되고 뭐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사실은 반려동물 혹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게 극도의 불안, 긴장 속에서 지내는 분들에게 꽤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어렵죠. 정신과에 가는 것도 어렵고 그쵸. 안 했던 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예. 어쨌든 안 해본 것들 한다는 건 대부분 다 어려워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생산성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LG 티온이라는 애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 녹색이라는 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네.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 식물을 키우기 어려운 이유가 2주에 한 번 물을 줘야 돼. 뭐 한 달에 한 번 물을 줘야 되고.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식물은 다 죽어나갔어요. 어떤 애는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죽었고 어떤 애는 너무 물을 못 먹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드디어 녹색 네. 식물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제품이 기특한 게 음. 기본적인 불안도 긴장도 높은 사람들은 항상 불확실성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데 나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얘는 항상 파릇파릇 그 자리에 있다? 그렇지. 굉장한 안도감을 줄 가능성이 커요. 이 씨앗 키트를 통해서 촛불 맨드라미, 비올라, 메리골드, 타임,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같은 식물들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서 그 시간에는 햇빛 조사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물통 채워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씨앗 키트를 넣어놓고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싹이 딱 텄어. 그럼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영상 찍을 때 커피를 항상 들고 그쵸. 그 LG 티온 얘가 키워낸 페퍼민트 허브로 만든 차를 처음으로 누가 제공해준 음료를 마시게 됐습니다. 예. 향 장난 아니야. 좋다. 일거양득이죠. 애를 보면서 불안도 긴장도도 낮추고 마음의 평온도 얻고 높은 불안도나 긴장도 때문에 걱정거리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실 때 티온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또 보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으시고 또 자란 아이를 통해서 티를 한잔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도가 심하실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 뭘 해볼만 하겠다 싶으시다면은 운동을 하시는 거 좋고 햇볕 쬐는 거 좋고 감정일기 다 좋은데 이렇게 식물을 한번 키워보시면서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키우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내가 뭔가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얘기하는 자존감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예, 오늘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인드 카페에 또 다른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양떼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Yeah, I will be. I will be whatever you need me to be.